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저지 엣지워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전소돼 한인 100여 명이 이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이재민이 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엣지워러 고급 아파트 단지 아발론.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층짜리 아파트 408세대를 모두 태우고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Tonight around 4:30 this afternoon there was a report of a fire at 102 Russell Avenue in Edgewater. Right now the good news is that we have minor injuries, some fire with minor injuries. There was no loss of life at this fire. 불이 나자 엣지워러는 물론 인근 포트리와 해켄색, 잉구르드, 마와 등 뉴저지 지역 소방국과 뉴욕시 소방국까지 합류해 대응에 나섰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We actually feel fortunate and thankful to all of the responding units from all over, as I said, Bergen, Hudson, Union County, and even our friends in New York to come over and give us a hand. 소방국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아직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You know, there are just stuff, like you can always buy stuff, but you cannot buy your health and well-being. So, thank God. 불길은 오늘 새벽이 돼서야 잡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0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주변 가옥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시 검찰이 어제 한인타운 관할 지역에서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척부터 성매매나 불법 주류 판매까지 타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열린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검찰과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들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룸, 술집에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음주가 가능하고 도우미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The issue of human trafficking is beyond the city attorney's office, but the issue of children, underage children going into the bars or the bars allowing them in or staying open late is something that I'm hoping the city attorney can help address to kind of curb that. 마이크 피어시 검사장은 올림픽 경찰서 그리고 주정부 주류단속반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경찰서 내 지역 전담 검사를 통해 특정 업소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have specific locations, I'd like you to communicate with Steve and we will follow up. 피코길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타운 내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Those criminals, they have more rights than we pay taxes and that we obey the law of LA. These people, they don't obey because they're criminals. 시검찰은 또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마리아나 업소 단속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올림픽 관할 지역에도 상당수 마리아나 업소들이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There are still several hundred dispensaries that are operating. Perhaps 130 may be immunized from prosecution. The rest, we think, are not. 그 밖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할 지역 내 방범 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So any problems that are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neighborhoods of Olympic Division, I'm a phone call away. Prostitution, gangs, graffiti, illegal dumping. LA시 검찰은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는 31일에는 이민 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포럼도 개최하며 이를 통해 한인 피해자들의 신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국가별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한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류를 통한 문화 영토 확대 방안, 박대기 기자입니다. 이제 한류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은 물론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마다 똑같은 전략으로 공략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더러 인기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패션을 내세운 그룹 샤이니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중국 출신 멤버가 소속된 걸그룹 FX는 중국이 주무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마다 특성을 분석해 한류 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다양화 전략도 마련됩니다. 최근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 펀드를 운영해 규제를 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만일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중국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 정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고. 문체부는 국가별 전략을 연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류기획단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국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정부의 통합형 상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점입 가격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정부와 상의도 없이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서 백악관은 양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점입 가격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정부와 상의도 없이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서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3월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방문 시기가 이스라엘 총선 직전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강한 불쾌감의 표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부와는 상의 없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의회 합동연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정해졌던 미국 의회 연설이 3월로 늦춰지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화당과 보조를 맞춰 이란 핵 문제 협상을 방해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서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외무장관들은 미국 신문 공동기고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내내 삐걱거리던 양국 관계가 미국의 정치 대결에 휘말리면서 점입 가경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의 접경지대에서 마약을 싣고 가던 무인기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한 도시 주차장에 무인기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약 2.7kg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드론에 마약을 실어 미국으로 밀수하려던 것으로 보고 드론 조종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I was shocked. It was definitely shock.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omeone tried something like this. 중국산과 비슷해 보이는 이 드론은 소형 카메라 장착용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본체를 합쳐 무게 8.1kg을 넘기지 말아야 날 수 있는데 마약을 너무 많이 실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There's a lot of modifications that can be made. There's some people that try and modify the radios to have a longer range. 무기로 개발됐던 드론이 촬영과 택배 등 실생활로 사용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미국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왔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범죄 악용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소자들에게 스마트폰과 마약을 전달해 주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의 잔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도소 밖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